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에 대해서 그 종류라든가 또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혼선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기초부터 지방에 대해서 잘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간에는 포화지방산이라든가 뭐 불포화지방산 또 오메가 지방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산 하면 보통 잘 알고 있듯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텐데요. 그래서 뭐 대체로 알고 있기를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은 것이 포화지방산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식물성 지방에 많이 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물성 지방은 주로 상온에서 이제 동물성 지방이 아니라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고기를 마블링이라든가 삼겹살 같은 삼겹살의 그 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이제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식물성 지방이다. 그래서 콩기름, 참기름, 뭐 해바라기 씨 기름, 홍화 씨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액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또 알 필요는 있는데요. 생선은 동물성이지만은 포화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이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식물성 지방이라고 했지만 팜유나 코코넛류 같은 것은 식물성이지만 불포화지방산보다는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팜유, 뭐 야자유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은 라면을 튀길 때 라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기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코코넛유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 많이 있는 그 열대 과일에서 추출한 기름을 코코넛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지방의 여러 종류 중에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에 대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탄수화물 설명을 들을 때 지방의 저장 형태로서 중성지방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고 왔는데요.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이제 그 저장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유도지방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글리세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유도지방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유도지방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산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세롤 같은 것도 에너지원으로 쓰여지지만 일단 체내에서 여러 그 전환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지방산은 뭐 직접적으로 인체에 주로 쓰여지게 되는 지방의 에너지원이라고 기본 형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산이 중성지방을 이루고 있는 이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주로 되어 있으면 이 중성지방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화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온에서 이것은 물리적 성질이 주로 고체로 존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성지방을 이루고 있는 이 지방산이 주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중성지방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리적인 성질은 액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복잡한 화학식을 쭉 그런 화학 구조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하는데 이 화학 구조식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포화지방산 할 때 이 지방산은 탄소 고리가 쭉 탄소 사슬 또 탄소
체인이라고 하는데 탄소가 쫙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14개, 16개, 뭐 또 18개, 20개, 22개 뭐 쭉 이렇게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14개, 16개는 짧은 사슬 지방산, 그다음에 20개 이상 이런 것은 긴 사슬 지방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탄소가 쭉 결합된 거에서 손을 내면서 이 탄소가 손을 내면서 수소가 다 붙어 있죠. 이 탄소에 손을 내민 탄소에 수소가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포화지방, 다 포화되어 있다 해서 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보면 탄소 사슬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죠. 즉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 붙어 있지 않는가 봤더니 이 탄소끼리 서로 손을 갖다가 내밀어서 맞잡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중결합이 있어서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쭉 계속 2개 이상 뭐 여러 개 5개, 6개 뭐 이렇게 쭉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방산을 다불포화 지방산 해서 폴리언세처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그래서 PUFA라고 합니다. PUFA 다불포화 지방산은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이 다 다불포화 지방산이죠.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 씨기름, 홍화 씨기름 이거 다 전부 다 다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결합이 이 9번째 하나만 있는 거 그런 지방산은 이제 주로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죠.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올레익산이라고 올레익 애시드라고 그래서 이것은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아시면 사실 되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이중결합이 9번째 하나만 있는 것을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같은 것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제일 앞대가리 탄소가 표시되어 있죠. 이 탄소를 오메가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메가 탄소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 탄소로부터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이중결합이 있죠.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 이중결합이 세 번째마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산을 오메가 3 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메가 3 지방산이 있다면은 오메가 6 지방산도 있는데요. 오메가 6 지방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여섯 번째마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오메가 6 지방산이다. 근데 이 오메가 3 지방산과 오메가 6 지방산은 우리 인체가 다른 걸 재료로 해서 합성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만 되는 그런 얻을 수 있는 외부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방산이다 해서 그러한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오메가 지방산은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오메가계 지방산은 오메가 3와 오메가 6계 지방산이 있고 그런데 이중결합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오메가 탄소 세 번째마다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리놀렌산, EPA, DHA 여러분들은 이제 DHA 같은 것은 많이 식품에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EPA, DHA 이런 것은 이런 그 오메가 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뭐 대두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메가 3 지방산에서 EPA가 C20 대시가 아니라 이제 점점하고 5로 되어 있죠. 이것은 탄소가 20개짜리 그리고 이중결합이 5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요 DHA를 보면 탄소가 22개짜리고 이중결합이 6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은 그렇고 오메가6 지방산은 탄소 6번째에 위치하고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중결합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세 번째마다 오메가 탄소로부터 세 번째마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오메가3계 지방산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오메가6 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인체가 스스로 합성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죠.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다시 이중결합이 9번째 하나만 있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대표적으로 올리브유에 많은 올레인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중결합이 오메가 탄소로부터 세 번째마다 있는 오메가3 지방산, 그 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는 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제 이 병이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을 중심으로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맥경화라든가 치매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뭐 그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질병을 염증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때 그 질병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내에 이 염증 반응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항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염증 반응과 항염증 반응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그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니까 뭐 이런 그 식품이 산업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뭐 옥수수유라든가 포도씨유, 대두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할인마트에 가면 뭐 기름을 파는 많은 곳에 보면 대부분 무엇을 파는가 봤더니 오메가6계 지방산을 대다수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문제는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계 지방산을 너무 지나치게 과량으로 섭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6계 지방은 주로 이제 체내 염증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러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항염증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인체가 보다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오메가6계 지방산의 섭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맥경화라든가 또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6계 지방산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때 체내 염증이 유발된다든가 혈액의 점성도가 증가한다든가 또 지방세포가 증가해서 비만이 초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가장 이상적인 권장 비율로서 오메가3가 1이라고 한다면은 오메가6는 4 내지 10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섭취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현대인의 그 섭취 비율은 그것을 넘어서서 1대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은 것이죠. 20 내지 30 정도로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보게 되는 이런 참치죠. 튜나의 영양성분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EPA 같은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EPA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는 좀 힘드실 텐데요. 약 18% 정도 칠레산이라고 써 있네요. 자, 이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한다. 즉 혈액의 점성도도 낮춰주고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게 되고 뭐 염증을 제어하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요. 또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작용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의 어떤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많이 갖고 있지만 특히 뇌세포의 주된 성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두뇌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처럼 뭐 이 우유에 이 DHA를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켜서 브레인 밀크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유에는 DHA가 한 뭐 5 내지 7% 정도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유를 먹으면서 이 두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유에는 이 DHA가 들어가 있지 않죠. 물론 소가 처음 송아지를 낳았을 때 처음 초유라고 하죠. 여기에는 DH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업적으로 계속해서 젖을 짜내서 먹게 되는 이 우유에는 DHA가 들어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상대적으로 오메가3가 이제 상당히 먹을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로 해서 명절 때나 이렇게 선물로 막 그 어르신들한테 선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몇만 원짜리 오메가3 지방산을. 자, 이런 점에서 오메가3의 중요성이 상당히 그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크릴 새우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 여기 EPA나 DHA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북극해에서 조그만 이 새우로부터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튜나, 참치라든가 셀몬, 연어조 이런 것들도 오메가3가 많지만 이렇게 큰 생선들은 이 수은을 많이 그 몸에 축적하고 있을 위험성이 높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풍부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돼 있을 확률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성분들도 있습니다. 포스포리피드 derived fatty acid and marine lecithin. 뭐 lecithin은 인지질이고요. 또 지방산인데 인지질로부터 유래된 지방산을 PLFA. 뭐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또 캐로티노이드 항산화제 성분도 가지고 있어서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분도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식품으로서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근육을 증강시키는 어떤 보조제 이거 크릴 오일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뭐 근육에 굉장히 그 단백질 합성에 주된 작용을 하는 주 효소로서 엠토르라고 하는 이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 이름은 메멀리언 타게러브 람페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단백질 합성을 유발시키는 촉진하는 세포 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유효성 감지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효소의 활성도를 갖다가 높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크릴 새우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연구 상태로서는 확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